자, 오늘은 민주당 집권 후에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집권 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어찌 될 건가? 이거 요즘 그 부동산 하는 양반들이 여기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죠. 또 뭐 부동산 투자자들은 뭐 이런 선거 기간이 되면 아주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를 보면은 대부분 어떤 의견들이 많냐면은 어, 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그 다주택자들을 탄압을 할 거라고 보는 의견이 많아요. 거의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을 유튜브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맞냐는 생각을 저는 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몇 달 전에도 이 다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금만 더 내면 되지 뭐 무슨 문제가 있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 징벌적 과세를 생각을 하고 아마 이재명의 집권 후에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좀 많이 다르게 보는 게 그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금만 더 내면 문제가 안 된다. 이 표현 자체가 문재인 정부랑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다. 구매하는 매매해서 뭐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 뭐야 도덕적으로 그 경제를 도덕적인 잣대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보편적인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죠. 뭐 전 세계적으로 아, 주택을 갖다가 매매를 하는 곳은 뭐 다 일반적인 것이고 또 뭐 시세 차익이 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를 넣어서 월세 수익을 보거나 하는 것은 뭐 보편적인 거잖아요. 뭐 어느 나라나. 그런데 어, 이재명은 여기에서 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도. 그러면서 이 세금만 더 내면 된다는 것은 어, 문재인 정부의 세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요거랑도 좀 다른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도의 뜻이 뭐냐면은 다주택을 억제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뭐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정부가 됐든 아니면 뭐 국민의힘 정부가 됐든 어디 갔든 정부는 세금을 걷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네, 이건 정부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감세보다는 증세를 좋아하고 단지 국민들의 이 세금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만이 감세를 하죠. 또 경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감세를 하거나 이런 게 있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정부는 세수를 늘리려고 하지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필요한 것은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또 복지를 강조하는 게 민주당의 추세죠. 뭐 기본소득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복지가 됐든 기본적으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 가장 부담이 없나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부동산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뭐 다른 방법에 세금을 걷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부동산에서 초과 세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거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21년도가 이제 부동산의 피크였는데 지금 현재 25년이고 그때보다 집값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음, 그때보다도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집값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 다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다주택보다 거의 다 지방 다주택자들이에요. 뭐 서울 쪽에서 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워낙 세게 매겼기 때문에 서울 다주택자들은 이미 많이 처분을 했죠. 더 매물이 나올 것도 없고 현재 지방 다주택들은 집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뭐 대여섯 채씩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에 현재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는 상당히 근접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 같은 경우에 뭐 3억짜리 매매가가 있다 그러면은 전세가 거의 뭐 2억 5천 정도 되는 것도 있을 테고 뭐 그 정도로 근접한 곳도 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상급지와 하급지 차이가 엄청 많이 벌어졌어요. 대표적으로 강남 아파트는 뭐 몇십억짜리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지방은 오히려 5, 6년 전보다도 떨어진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은 오히려 지방은 집값이 오르긴커녕 떨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집값이 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다, 비싸다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맞는 얘기죠. 절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핵심지에 핵심지. 뭐 서울에는 강남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지방 광역시들은 뭐 1급지들이 그렇고 뭐 2급지만 넘어가도 집값 뭐 거의 안 올랐어요. 반면에 임금은 꾸준히 올랐잖아요. 최저임금 인상도 많이 됐고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뭐 한 2,000원 좀 넘고 그랬죠. 뭐 3,000원 뭐 그 정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그때보다 뭐몇 배가 올랐는데 집값은 글쎄 뭐 그 정도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특히 지방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 80년대는 우리나라가 집이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아파트, 그러니까 90년대 아파트들 있죠. 이 15층짜리 뭐 국평 아파트들은 90년대에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시골이든 대도시든 만성적으로 집이 모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단칸방에서 새방 살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큰 집에 살잖아요. 일단 빌라도 많이 공급이 됐고 아파트도 그렇고 90년대 이후에는 주택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80년대에 비해서도 집은 아주 많이 흔해졌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그 소득에 대비해서 그 일반적인
우리나라 집값은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북경 집값하고 서울 집값하고 비교해봐도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북경이 집값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 북경의 구축 아파트도 어, 꽤 비쌌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보다도 비쌌어요. 예. 당시에 서울 2000년대 초반에 뭐 서울 비싸지 않았죠, 집값이. 그리고 2012년도쯤에도 상해 아파트를 가봤는데 그때 뭐 10억이 넘었었어요, 이미. 근데 뭐 서울 알다시피 뭐 2014, 5년까지만 해도 5억 정도 5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상해 쪽이 서울보다 더 비싸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지방 광역시들이요, 뭐 들 아파트들 가격을 쭉 보면은 그 5년 이내에 만들어진 준신축급, 그리고 뭐 10년 이내도 사실 뭐 거의 준신축으로 봐도 될 정도로 좋은 집들이 많은데 여기 뭐 3억대에 거의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아파트 공급 가격은 5억 이하에는 공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더 오를 테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현재 준신축급들 새 아파트들도 많이 저렴한 상태죠. 에,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이 세수를 충당을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하기 좋은 게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 뭐 예를 들어 뭐 취득세, 뭐 보유세, 뭐 양도세까지 해가지고 이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에요. 지방은 뭐 여기서 뭐 더 오른다고 해서 불만이 나올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서울 오른 거에 비하면은 지방은 정말 싸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서도 집값이 좀 올라가도 오히려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뭐 기업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뭐 노동자들 뭐 소득세에다 붙일 거예요. 그 뭐 다 뭐 유리지갑에 또 자기 뭐 월급에서 세금 많이 내봐야 뭐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쪽 다 지지층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또 지방 부동산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단지 핵심지 부동산이 있죠. 지방 핵심지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요거는 좀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모두가 핵심지를 가는 사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 그 욕구가 있고, 이 변두리 쪽 부동산은 집값은 올라도 별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애초부터 변두리 쪽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예, 뭐 오르면 뭐 안 사면 그만이니까 뭐 그냥 임대 뭐 임차인으로 살지 뭐 그래도 그만이죠. 뭐 그러니까 전세 월세만 폭등을 하지 않으면은 세입자들은 뭐 크게 불만을 가진 일은 없죠. 그러니까 핵심지는 안정을 시키거나 오히려 떨어뜨리면서 이 하급지를 올리는 그런 방법이 나오면은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강남 부동산이나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해도 더 오르기는 참 쉽지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돈이 아무리 많이 시중에 이제 늘어난다 그래도 이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약 금리가 낮아진다 그래도 개인이 그 이자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면 그 집을 사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랄까 이런 여러 가지 뭐 심리 요인에 의해서 강남 부동산이 현재도 좀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게 계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 하급지, 그러니까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많이 난 경우에는 그래도 지방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의 주거의 용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 공실이 나는 상황에서는요. 공실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마구 오르지는 않아요. 뭐 뉴욕 같은 경우도 집값이 비싼 이유가 월세가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저금리로 가도 상급지로의 신규 유입은 늘어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집값이 오르지를 않으면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도 집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방도 신축은 항상 모자르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